안녕하세요.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챕터 3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학습하면 훨씬 편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. 통계학습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걸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직접 학습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미리 숲을 알고서 가면은 기억도 오래 남고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할애하는 거고, 특히나 이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데요. 뭐냐면 위쪽으로는 이론적인 게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실제로 풀이와 분석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가 구성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통계량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챕터 1에서 통계학의 이해 시간에 뭘 했었냐면, 우리가 통계학을 왜 하는가, 통계학은 정말 좋은가,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죠. 근데 알아보고 나니까는 통계학이 정말 좋은 거예요.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,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. 그런데 통계학도 역시 한계가 있더라. 그래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뭔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로 계산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맡겨주기 위해서 엑셀이 어떻게 우리가 통계 기능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본 게 챕터 1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통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는데, 그 모집단 대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.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을 만한 아주 잘 뽑은 표본 추출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우리가 모집단을 어떻게 추론을 할 것인가 하기 위한 표본 구성하는 방법도 배웠었죠.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, 데이터와 통계랑 이렇게 해서 뽑아진 표본, 추출됐잖아요, 표본이.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잖아요.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,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게 수집하는 거,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,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통계량을 구하는 거를 갖다 우리 확인할 거예요. 이 데이터 수집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변수나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건데, 이 안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막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딱 맞춰서 이 기준에 맞도록 추출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척도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. 이 척도가 구성이 됐다면 데이터를 이제 또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, 표로 할 수도 있고요,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요, 각종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, 그 표현 방법을 배워보는 게 데이터의 표현 방법입니다. 그리고 기초통계량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.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. 그 표본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, 통계량이라고 하는데, 진짜 기초적인 통계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. 그렇게까지 하면은 챕터 3은 다 끝나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부터는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데이터 통계량을 갖다 뽑아냈는데, 자, 이 통계량이 통계이기 때문에 확률이랑 연관된다 그랬었죠.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한계가 있었다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같이 한번 볼 거고요. 이 확률도 하나의 확률이 아니고 확률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 확률도 하나의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갖다가 우리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. 그러면 4장, 5장을 하게 되면 뭐냐면, 통계가 확률을 어차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확률과 관련된 통계는 4장, 5장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.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통계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적용을 시켜서 가설을 세우고, 그 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될 건데, 이 추정은 당연히 샘플을 가지고서, 표본을 가지고서 요 전체를 갖다가 추론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추정을 합니다. 어떤 그럼 숫자가 나오던가 어떤 범위가 나오던가 그러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.
그러면 이 가설 검정이 됐다라면 자, 이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이 전체에 대해서 모수를 갖다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표본이죠. 그럼 하나의 표본까지는 다 끝났어요. 여기까지는 다 하나의 표본입니다. 그럼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느냐?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서 하면 안 될까? 그러니까 표본 두 개를 가지고서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표본 두 개를 가지고서 전체의 모수를 갖다 추론해 보는 거죠. 물론 가설 검정까지 다 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럼 두 개만 해? 세 개 이상은 할 수 없을까? 그럼 세 개 이상도 할 수 있죠. 하나, 둘, 세 개 이상이라 그랬죠. 이상까지 하는 게 우리가 분산 분석입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표본 3개에 대해서는 다 끝났어요. 그러면 3개 이상까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표본 가지고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. 그러면 이제 통계는 다 끝났을까요? 표본에 대해서 다 하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표본에서도 보니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.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한 것들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자꾸 변하잖아요. 자, 그런 것들을 갖다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들이 표본 안에서도 여러 개가 생길 겁니다. 그 변수들 간에 서로 관련은 없나? 이 변수는 이 변수가 아닌가? 겹치는 부분은 없나? 다른 부분은 얼마나 다를까? 라고 관련성을 보는 게,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게 우리가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, 자, 변수들 간의 서로 관련성까지를 봤다라면 서로 그냥 수평적인 관계를 갖다 보는 거잖아요. 관련이 있다, 없다. 근데 변수들 간은 또 어떤 웃기는 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과 광고비 뭐 이런 것처럼 서로 연관이 지어져 가지고 원인이 돼서 광고라는 게 원인이 돼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,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. 자, 그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게 우리 회계 분석입니다. 그래서 하나가 영향을 주느냐, 두 개 이상이 영향을 주느냐, 그것까지가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기초통계학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기초통계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죠. 그렇게 해서 다 3장을 마치게 되고 4장부터는 기존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다 봤으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숲을 그리고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,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,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.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